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빈 금융풍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풍수라고 그러면 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이거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려면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만으로 조금 힘든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지금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려면요. 이제 옥추보경 수뷰라고 제가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가 끝나게 되면 정식 사이트로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업데이트 이렇게 써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이트니까 선도나 도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옥추경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배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 영상도 많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삼각형 있는 거는 이렇게 다 열어보시면 그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수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나오니까 이걸 바탕으로 뭐 수행이나 이런 것에 좀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부분들만 좀 도움이 되게 하시면 좋고요. 이런 영상 같은 경우 이 위에 이런 링크가 하나씩 있거든요. 이게 교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링크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기에 교재하고 이제 이렇게 PDF 파일 다운 받으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런 거를 여셔가지고 영상만 보셔도 괜찮고요. 영상 위에 이렇게 뜨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영상도 있고 그 교재도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서적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여기다 올려놓고 있고 자료들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천집에서 십자천경을 어떤 식으로 그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지 결계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그래서 결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심상화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수행법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고요. 선도에 관심 있으시면 여기 끝부분에 이제 다카오지 소이치로의 선도 수행 체계라고 해서 여기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형태로 이런 이해하는 신체 모델이 있다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에 12가지 부적에 대해서 있는데 의외로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못 알려진 것들도 바로 잡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다 번역해서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옥추경 공부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구빈풍수 여기 제일 위에 있고 앞으로 사이트를 바꾸더라도 이건 항상 제일 앞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구빈이란 게 구할 구자에 그 가난 빈자거든요. 가난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미 경제적으로 꽤 괜찮은데 더 잘 살려고 해. 그런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난 정말로 조금만 내가 그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굉장히 내가 사는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프로그램이 조금 최적화가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안 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로 제가 또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에 가셔서 요 클릭하시면 브라우저로 뜨거든요. 아마 이게 굉장히 왼쪽 상단에 작게 뜨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조금 확대하셔가지고 브라우저에 보이는 걸 확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연도 원래는 입주년도나 아니면 거기에 그 음택이라 그러면 그 시신을 모실 때 그때 그 연도를 1994년에서 2003년 사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그 끊어지는 부분들은 동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동지가 12월 22일 양력으로요. 12월 22일 전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12월 22일 근처다. 뭔가 그 어디에 입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묘를 모셨다라든지 그렇게 될 때가 여기 경계선에 있다. 93년도에 12월 23일이다. 뭐 그러면 그 동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동지를 지났으면 요 다음 칸 1994년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93년도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해가 바뀐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구빈 금융풍수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만 그렇습니다. 각자 다 다른 풍수 기법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것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았으니까 한번 사용 방법 설명을 보시고요. 여기 오늘 지금 녹화한 거는 여기 영상 여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임시로 빨리 쓰시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 구빈풍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제가 다음에 조금 시간을 내 가지고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수하게 내가 당장 이거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풍수는 산과 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산을 산룡이라고 하고 물을 수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룡이라 불리는 것은 귀하고 천함을 다루게 되고요. 수룡이라고 하는 것은 빈 불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수룡은 물은 돈과 관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산은 귀천,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산을 다뤘거든요. 왜냐하면 유교 사회다 보니까 그 사람의 신분 고하를 되게 중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령을 위주로 풍수가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 특히 남방의 경우는 물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건 돈을 벌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빈을 하려고 그러면 이 수령의 문제가 를 다뤄야 하는데, 사실 지위가 높아지면 돈은 따라오게 되고요. 돈이 많으면 지위가 높아지게 되죠. 단지 어떤 것이 더 우선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가 되면 하나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금령결이라 불리는 어떤 구결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풍수 계통에서 굉장히 비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처를 찾았는데, 이미 명당을 찾았는데 그 명당이 그 산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수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그 돈과 관련된 자리인지 이것을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작동시켜야지 제대로 그 혈자리에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령이 장악한 혈처를 잘 사용하면 귀해지고 잘못 사용하면 천해지게 되고요. 수령이 장악한 혈처를 잘 사용하면 부유해지고 잘못 사용하면 빈한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산령이 장악한 곳, 산령이 지배하는 곳을 수령이 지배한 곳으로 잘못 알고 거기다 용사를 하게 되면, 수령의 공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요. 또 반대로 수령이 장악한 것을 산령이 장악한 것으로 잘못 알고 용사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패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이 가림한 곳, 그게 산령이든 수령이든 그것이 가림한 것을 이제 올바른 신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을 얻어야 하고요. 산령이든 수령이든 그것이 퇴거하는 것을 영신이라고 불리는데, 떠나는 신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살기를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령과 수령은 정신과 영신의 조작이 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패절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우선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잘못 쓰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이거는 몇십 년을 연구해서 그 복원을 한 것이고, 실제로 이것의 원전을 만드신 분은 양구빈 선사라는 풍수 고수거든요. 전설석에 당나라 당시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묘를 쓰면 혈자리가 아니고 그냥 아무 데 있어도 그분이 조작만 하면 일단 끼니 걱정은 안 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됐던 그런 풍수법입니다. 그리고 이걸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배운 사람들 대부분이 다 글을 모르는 정도의 어떤 이론적 기반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해할 정도 수준의 그러한 공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해오고 그것이 여러 파로 갈려졌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연구를 해서 그 여러 파에 있는 것 중에 진짜 옳다고 생각한 거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해보니까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프로그램화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산령이나 수령 이거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령결이란 것에선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발견을 했지만 분명히 써 있어요. 구빈선사가 남기신 그 글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조절을 해서
산령과 수령에 모두 만족되는 그 비결이 만들어진 거고 이걸 애성 원공결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형공풍수가 아닙니다. 애성 원공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성은 본래 애성결은 그 수령과 관련이 되고요. 원공결은 산령과 관련이 됩니다. 반대였나요? 아무튼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각의 담당하는 것이 있게 되고요.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결합돼서 어떤 경우에도 다 성립이 되도록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터시면 방위에 세 가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동그라미는 천동이라는 동그라미는 하늘을 뜻하고요. 그래서 하늘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건을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위예요. 그리고 네모는 지정, 땅은 고요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정되고 무겁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거기다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삼각형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쓰진 않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신위나 거기다 신붕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단을 놓거든요. 그래서 그 신위를 놓아서 그 신령의 가피를 넣는 그러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호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는 이제 복잡한 거 쓰지 않고요. 가장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요거만 가지고도 굉장히 극도로 힘드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미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게 이 정도 조작법으로는 큰 차이를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내가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것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분 중에 아무리 살기 어려우신 분들도 내가 누워서 자는 공간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칸방이든 하다못해 노숙을 하셔도 누워서 자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누웠을 때 자신의 배꼽이 있는 곳에다가 나침판을 놓고 머리의 위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가볍게 그림으로 그려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워서 자는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배꼽이 자리할 자리에다 놓고 머리가 있는 자리가 있고 다리가 있는 자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배꼽 높이에서 머리의 위치를 향해서 방위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일단 잰 다음에 나침판에 보면 이렇게 숫자로 360도가 나옵니다. 뭐 나경으로 재면 더 쉬운데 숫자로 360도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요게 아홉 칸이 있죠, 가운데. 요 9칸이요. 요 9칸이 정확히 9칸이 아니라 8칸이죠. 요 8칸이 우리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놓는 건 요 24칸, 3개씩 나눠진 여기에 맞춰서 놓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누워서 자는데 재봤더니 180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쪽이란 뜻이죠. 남쪽이란 뜻이고 그리고 여기 360이 되면 거기가 북쪽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동양 풍수에서는 요즘과 달리 북쪽이 아래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북쪽이 아래로 된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니까 여기가 배꼽에 넣고 재봤더니 정확하게 남쪽을 향하더라. 그럼 180도 남쪽.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우리가 잴 때 이제 요거를 죄송합니다. 그 재는 거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좀 정확하게 재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건 조작은 요 8개 중에 하나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5라고 되어 있는 거죠. 5. 그러면 여기 아까 눌렀던 여기 가셔가지고 앞자리에 5가 오게 5좌를 찾으세요. 그러면 5좌 자향 요게 되거든요. 5 앞에 머리 위치 요거를 이제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봐서 이것도 한자로도 옆에다 병기하겠습니다. 아니면 요 낙엽판을 제가 바꿀 거거든요.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요 풍수 -123.com이라는 이런 사이트에서 제가 퍼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 만들어서 여기 다시 보충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여기 옆에다가 한글로도 써놓을 테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를 내 생일이 속한 범위로 합니다. 만약에 88년도생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88년생. 주의할 점은 뭐라 그랬죠? 12월 22일 근처가 생일이신 분은 그때는 어떤 거기가 동지 지나서라면 그럼 94년도가 있는 여기 93년도에서만 해당됩니다. 이 가운데는 상관이 없어요. 84년도면 또 거기 동지 근처인데 보통 이제 끝에만 여기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93년도 생인데 내가 12월 22일 생이야. 그러면 여기 93년도에 속할지 94년도에 속할지 잘 모르니까 그땐 동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맞추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93년도에 한 5월달 생이라고 치고 그럼 여기가 되겠죠. 88년도 생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93년도생 한 연도에만 이제 그 동지 따지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속하면 88년도생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보고 가면 됩니다. 예, 이러면 나왔는데 좋은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어느 자리죠? 여기 8칸이었잖아요. 8칸이었으니까 여기 중에 이 자리일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자리요. 이 자리라 그러면 여기가 나침판을 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대충 이제 이 범위가 어딘지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 범주 안에 여기에 뭐죠? 네모가 있죠. 네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안 움직이는 물건 또는 무거운 물건 이런 거를 갖다 놓음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안 움직이는 거는 산에 속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물에 속하고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걸 놓게 되면 먼저 지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내가 지위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 취업이나 이런 방식을 좀 하면 좀 더 쉽게 수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방이라고 하죠. 이게 내가 이런 방이라 그러면 여기는 좀 더 많네요. 여기는 두 가지 방이 요 두 가지는 동그라미가 있었죠. 그러면 두 가지 동그라미 방위는 지금 여기하고 요 아래쪽 그러니까 북쪽하고요. 그리고 이쪽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하고 동쪽 요 두 가지 방위 범위 내에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뭐 선풍기도 좋고 또는 장식품 물레방아도 좋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움직이는 것들이 자리를 하게 되면 그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모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만 처리하셔도 돼요. 많으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사용하면 되고요. 근데 이 두 자리에 뭐 물건을 두기가 참 애매해요. 특히 움직이는 거를 두기에는 부피가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 자리를 쓰셔서 이 자리에 안 움직이는 물건 그런 것을 놓으시면 여기에 무겁거나 이제 특히 안 움직이는 물건, 무거운 물건, 보통 뭐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거운 물건, 뭐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본체 같은 걸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그 안에 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가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무거운 것들이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팬이 돌아가는 거는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움직이는 쪽에다가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걸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은 제가 간단하게 침대 위치만으로 했는데 침대 위치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풍수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조금 더 제가 이제 자료들을 지금 도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도표들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좀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거 프로그램은 거의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료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 있도록 해 드릴 거고요. 이게 웹사이트로 바뀌게 되면 좀 더 반응형으로 돼서 그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도 쉽게 보실 수 있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거나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옥추경 사이트는 옥추 OK입니다. OK 그리고 CHU.info INFO입니다.
제가 요거는 해설란에 설명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냥 보시는 분들은 그 밑에 설명란에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댓글란에도 제가 고정 댓글로도 남겨놓을 테니까 그 댓글란에서 보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구변 풍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네이버 유교제각 카페, 그것도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그 유교제각 카페에 들어오셔서 풍수 관련 풍수 게시판에서 보시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